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책 행정명령 한 건과 이 세 건의 각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5차 부양안과 관련해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 조치들을 단행한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방 자금을 빌린 세입자의 퇴거를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명령으로 내렸고요. 이 7월에 만료된 실업수당 지급 연장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그리고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일 경우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하는 것 등은 각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인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이들 감면을 모두 영구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해서 재선을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헌법상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연방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실행조차 불가능한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행정명령과 각서의 차이는 법적으로 행정명령은 연방 관보국에서 1년 번호를 부여받아서 발표해야 하지만 각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고 조금 약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법적 구속력이 있긴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로 가볼 텐데요. 지난 7일에 여객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 블랙박스가 회수돼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7일 오후 7시 40분쯤 인도 남부 케랄라주 공항에서 폭우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비탈길로 미끄러지면서 충돌해서 이 두 동강이 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90명 가운데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해서 18명이 숨지고 22명이 중태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기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전기 항공편이 끊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귀국하려는 인도 시민을 태운 특별 항공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쏟아지던 기상 상황과 또 조종사의 실수, 또 활주로 자체의 위험성이 좀 복합적인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50m 길인데 문제는 연면과 이착륙 끝 지점에 각각 150m와 200m의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항에는 75m 90m의 공간밖에 없어서 자체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고기 조종사들이 강풍과 폭우에 두 차례 착륙을 시도했고 세 번째 시도에서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서 다른 공항을 선택하지 않은 조종사 과실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벨라루스 대선 관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무려 6년임에 이번에 도전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이 출구 조사 결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7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10일 공식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새벽 6시 때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공식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8시부터 수도 민스크를 포함한 전국의 5,760여 개 투표소에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일부 줄이 길게 늘어선 투표소의 경우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684만여 유권자 가운데 79%가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41.7%가 투표를 해서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첫 민선 대통령에 당선된 후 26년 동안 벨라루스를 철권 통치해온 루카셴코 대통령과 또 교사 출신의 여성 후보 스페틀라나 티아노프스카야 등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네. 이미 루카셴코 대통령을 위협할 만한 유력 야권 후보들이 체포되거나 후보 등록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이 루카셴코 대통령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기도 했고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출구 조사가 발표된 직후 민스크를 비롯한 일부 도시들에서는 루카셴코 대통령 압승 결과에 반발한 수천 명의 야권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여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벨라루스 정부 당국은 지난 7월 말에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네르 소속 요원 33명을 수도 민스크 외곽과 남부 지역 등에서 체포를 했고 이를 빌미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선에 이 러시아가 개입을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해서 러시아와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 태국 소식인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그 태국의 유명 기업 창업주 손자가 사망사고를 냈고 이에 대해서 태국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태국 경찰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이 지금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인 오라윳 유이디아가 경찰관 사망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서 태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예. 물론 그 중심에는 이 오라윳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태국 경찰의 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비판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 태국 경찰의 의혹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네네. 이 태국 시민들은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사건 무마라든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이 불법 도박판이 벌어지던 방콕 시내 4층 건물의 지하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30대 현직 경찰관을 포함해서 4명이 숨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찰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경찰이 사건 발생 약 30분 만에 도착했다면서도 증거물인 CCTV 내용물이 사라져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 논란을 삼으니까 또 경찰이 말을 바꿉니다. 네. 우리가 15분 만에 출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15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왜 증거물부터 확보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사실 며칠 후에 그걸 또 발견을 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 출동도 늦었고 감식반은 심지어 수시간 후에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태국 같은 경우에는 도박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방콕이라는 수도에 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불법 도박장이 20년 이상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태국 경찰이 봐주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네.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시민들은 더 이상 경찰이 그 어떤 수사를 해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인도양의 대표적인 휴양지죠.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본 선박이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켜서 지금 환경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밤 일본 나가사키 해운의 대형 선박인 와카시오호가 모리셔스 블루베이 해양공원 보호구역 근처 산호초 바다에 좌초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체에 균열이 생기면서 실려있던 4천 톤의 연료가 바다로 조금씩 유출되고 있는 건데요. 위성 사진을 통해서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한 모리셔스 정부가 좌초한 선박을 다시 띄울 기술과 전문 인력이 없다면서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곧바로 오염 확산 방지 장비를 실은 군용 수송기가 모리셔스로 갔고 추가 장비와 인력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날 밤에 모리셔스 정부가 또다시 기름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면서 환경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이런 행위들이 좀 일어났으면은 좀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네. 있었는데 좀 뒤늦게 행동들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은 일단은 지금 기름 유출로 야생동물들이 위험에 처하자 길다란 자루에 사탕수수 잎을 채워서 임시로 장벽을 만들어서 기름띠가 번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나서고 있는데요. 그동안 모리셔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선체가 부서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해 강한 파도와 선체가 장시간 부딪히면서 파손된 것 같다면서 이 라군 주변에 서식하는 수천 종의 생물들이 바다 오염으로 죽을 위험에 처했으며 모리셔스의 경제, 식량 안보,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참고로 아프리카 남동부 마다가스카르 옆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모리셔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 탓에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고요. 135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표적인 관광 산업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